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16 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이제 바로 스타트 라인을 끊었는데 과연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고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이분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특집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선 미증시 마감 특징 상황부터 간단하게 좀 보고 가야겠죠. 우선 밤 사이에는 뭐 두 가지 이슈가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파월 의장이 형사 관련해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애플이랑 구글이 좀 맞선을 잡았다. 이것도 시장의 눈길을 끌었는데 가장 먼저 뭐 파월 의장 이게 오늘 대표적으로 좀 시장에 하방 압력을 더했었죠. 사실은 근데 그 펀더멘탈 이슈는 아니지만은 그게 네. 이제 연준에 대한 개입, 소위 말해서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라는 그렇죠, 이제 그 리스크가 네.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관련해 가지고 사실 금 같은 이제 또 자산들이 올라가고 달러가 약세가 나오고 네. 그런 측면은 있었지만은 미증시에서는 뭐 그것보다는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러셀 200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어쨌든 증시를 좀 우호적으로 반영을 했던 것 같고 네. 11개 업종 가운데서 한 9개 업종이 상승을 했었으니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플이 지미나이를 이제 차용하기로 그쵸? 차용하기로 네, 이제 결정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네. 이게 어쨌든 이제 소위 말해서 구글의 위상, 이 알파벳의 위상이 이제 계속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주가가 시총이 4조가 잠깐 넘었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사조달러 클럽에 완전히 가입을 했죠. 네, 그런 네. 의미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하루였었던 것 같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은 그걸 좀 나름대로 무난하게 소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좀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다우지수가 좀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강보합 기분이 좋게 마무리가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JP모건 관련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를 다뤄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까지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 우선 이게 약간의 가늠자 역할, 풍향계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매년 초 처음으로 개최가 되는 네. 이제 제약바이오 그 심포지엄 같은 거고요. 여기는 뭐 학술 회의라든지 무슨 뭐 임상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네. 철저하게 비즈니스 미팅 장소입니다. 그렇죠. 돈 얘기가 오고 가는 네네, 거죠. 철저하게 그렇게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해마다 그 연중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곤 하거든요. 네. 큰 M&A도 가끔 일어나고 또 뭐 빅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올 한 해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어떤 것이 핫 키워드가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 연중에 어떤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를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좀 핵심 키워드가 될까요, 올해는? 뭐 당장에 오늘 새벽에 이제 나왔던 기사가 네. 엔비디아하고 그렇죠. 일라일릴리가. 일라이릴리가 의료 AI 합작법인 설립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아무래도 AI도 핫하지만은 거기에 일라이릴리가 붙었고 또 이 AI 쪽에서 엔비디아가 붙었다는 건 되게 상징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대사질환 쪽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쪽 관련해 가지고는 예전에 줄기세포 얘기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RNA 쪽이 올해 이제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네, 높고요. RNA요. 네. 네. 그다음에 또 ADC에 대한 부분들 사실 우리나라가 그쪽에 좀 핫 키워드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작년 뭐 중후반까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뭐 한두 개 빼고는 우리는 큰 방향이 없었지만 미국은 상당히 그쪽이 좀 핫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이제 ADC 쪽 이쪽에 대한 관심은 좀 키워질 가능성이 있고 네.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BBB 셔틀 관련되어 있는 뇌질환 쪽 이쪽 역시도 올해는 좀 되게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까지 다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우리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이 점도 중요하죠. 우선은 뭐 우리 기업 공식적으로는 5개의 기업들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의 발표가 굉장히 이목을 끌더라고요.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한다는 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로벌로 봤을 때 글로벌 마켓에서 검증된 기업이라는 걸 인증받은 거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메인 트랙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위상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메인 트랙에서 딜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 어떤 딜이요? 뭐 예를 들어 네. 가지고 삼바 같은 경우는 CDMO 관련된 계약이나 이제 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M&A 이슈도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딜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삼바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에로 쪽보다는 CDMO 관련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이번에 발표 주제로 GSK 기반 미국 CDMO 전략 이거를 들이댔습니다. 조금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작년 하반기에 그 GSK 공장을 인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GSK 쪽 공장에서 발생이 되는 네. 매출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밸류가 저는 싸다고 얘기를 이제 보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기업 분할이 된 상태에서 또 한 가지 GSK 공장 인수라는 거는 사실 공장 증설 또는 신설과 관련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기간을 줄여버리면서 하게 된 거니까 그럼 이건 곧바로 매출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GSK 공장을 인수한다는 얘기는 GSK 물량은 기본적으로 안고 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될 것이냐. 그다음에 또 미국이라는 지역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어떤 리스크,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계속 요구하는 부분을 현지화 전략이죠. 일정 네. 부분 부응을 하면서 그쪽에서 확장 전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장을 유지하는 쪽보다는 네. 더 키워나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육공장 증설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육공장 증설이요. 그 얘기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는 한 단계 레벨업의 근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는지도 좀 핵심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어서 셀트리온도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죠. 보면은 이제 생물보안법 영향이랑 또 미국 CDMO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뭐 바이오시밀러뿐만이 아니라 CDMO까지 지금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앞으로의 미국 생산 인프라를 좀 확장해가는 그런 전략과도 좀 맞닿아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 공장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 주가가 한 단계 올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셀트리온 역시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전략이 차별화되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고 그러면 네. 신약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면서 그쪽에 대한 실적이 가시화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시밀러 업황 같은 경우는 이미 블루오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시장 진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허 만료되는 그 소위 말해가지고 그 메가급의 어떤 제약 의약품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도 다 경쟁 시장에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과 같은 걸 누릴 수가 없다고 본다면은 마진율이 좋고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확장 전략으로 놓고 얘기하면 CMO하고 CDMO가 있는데 CMO는 생산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네. 이 CDMO 같은 경우는 이거 개발 과정부터 생산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정과정을 함께 하는 거군요. 그렇게 되기 네. 때문에 CDMO가 마진이 훨씬 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셀트리온이 CDMO 진출을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쪽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는지 뭐 그건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는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으로 진입하고 있죠. 이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CDMO 쪽으로 얼마만큼 좀 전략을 확장을 할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일 목요일 일정에는 또 알테오젠이 함께 잡혀져 있죠. 이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기술을 소개한다고 돼 있는데 이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기술이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 추가 기술 수출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우선 하이브로자임이라고 하는 기술은 우리가 그냥 흔히 들었었던 네. 그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하이브로자임, 대표적인 주특기죠. 네,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하는 효소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일종의 플랫폼화된 기술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소개한다는 얘기고,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라이센스 아웃이 하나 더 나와주길 바라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제반의 노이즈를 제거해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예고됐었던 원래는 지금 해마다 뭐 2건, 3건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네. 거기에다가 또 특허 논쟁이 나왔었잖아요. 그 할로자임하고 엠다제 특허 관련해 가지고 엠다제 이슈로 논쟁을 걸었고
가장 그 특허 관련해 가지고 페이퍼 웍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 법원에 걸어 가지고 그게 일단 한번 인용이 되면서 네.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원래 독일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머크가 전담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 뭐 애널리스트들 가운데서도 변리사 출신이 리포트를 정의한 것도 있지만은 엠다드 특허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제거가 하려면은 글로벌 빅파머로부터 추가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모든 걸 소화시켜 주길 위해서 그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작년 말에 밝혔던 내용들 보면 MTA 물질 이전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10여 개 기업하고 여전히 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많네요. 부분에서 네.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추가 딜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좀 이렇게 움직이는 동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이 D&D 파마텍이랑 휴젤도 이제 에이펙 트랙에 좀 참여하는 기업들인데 이 트랙은 좀 어떤 식으로 메인 트랙과 다르고 또 이 기업들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메인 트랙하고 이제 다른 거는 메인 트랙은 정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이쪽 같은 경우도 물론 초대를 받기는 하는 거지만은 좀 이제 비중에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바이오텍 쪽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D&D 파메텍 같은 경우는 DD 01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이제 메쉬 치료제 이게 이제 특이성 지방간 치료제인데 이거는 지금 신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메드리가 회사 거. 네. 근데 이제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간 거고 48주차에 대한 임상 결과 중간 발표가 아마 예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12주차에서 이미 소위 말해 가지고 지방 감소율이 체지방 감소율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휴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톡스 쪽 회사잖아요. 그래서 미국 진출 전략, 네. 그다음에 이제 현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즘 이제 보톡스가 핫한 그쵸.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D&D 쪽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는 비만 치료제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좀 비슷하게 그쪽으로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외에 저희가 아까 브리핑에서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마지막 장에 제가 글로벌 파트너사 기업들을 좀 다뤘었거든요. 연결고리가 빅파마들이랑 있는 기업들인데 뭐 유한양행부터 한미약품, 뭐 에쿨론까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로벌 빅팜의 입을 주목해야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렇죠. 거기서 네.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근데 그 빅팜들이 우리나라 업체만 상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얼마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지는 이제 립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근데 이제 미리 이제 일정 부분 발표해놨던 거는 컴파스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바이오텍. 네. 거기가 이제 담도암 지금 임상 이상 가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중간 결과 얘기 나오면서 이제 ABL 바이오 성과에 대한 것들이 한번 나온 건 있어요. 네. 그 외에 뭐 유한양행이나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쪽들은 협업하는 업체들, 빅팜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빅팜이 우리 기업들이 라이센스 아웃 했던 그 플랫폼에 또는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고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BBB 셔틀의 선도 기업이죠. ABL 바이오가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과연 행사가 끝나면 이게 재료 소멸로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벌써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이게 하락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상승 추세 시작으로 작용이 될까요? 어제 일단 빠졌죠.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이제 세론이 나온 좀 건가요? 세론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고요. 네. 그거는 이제 또 작년 연말에 바이오가 또 워낙에 핫했습니다. 네. 수년을 봤을 때도 워낙에 핫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고요. 1월 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닝에 집중하시고 알겠습니다. 2월 달에 모니터링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전략까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자세한 이 JP모건 컨퍼런스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